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국민의힘 대선에 나서는 경선 후보들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의 캠프에 현역 의원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는데, 또 추가 인선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그 한동훈 후보 캠프에만 현역 의원이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분석이 됩니다. 한동훈 후보 캠프의 대외 협력 총괄위원장 삼선 송석준 의원이 선임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전략 총괄위원장에는 배현진 의원, 기획 총괄위원장에는 서범수 의원이 각각 배치가 됐습니다. 한동훈 후보 캠프 국민 먼저 캠프 이름이 그렇습니다. 현역 의원 15명이 포함된 추가 인선을 발표를 했는데, 앞서서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최재형 의원까지 포함하면 현역 의원만 17명에 달합니다. 공보단장에는 김영동 의원, 국가안보위원장에는 삼선 출신 김영우 전 의원이 배치가 됐습니다. 조직위원장에는 정성국 의원, 미디어위원장은 박정훈 의원이 맡습니다. 메시지 전략위원장은 정연욱 의원, 정책위원장은 안상훈 의원이 맡았습니다. 수행단장에는 우재준 의원, 국방위원장에는 유용원 의원이 포진했습니다. 국민소통위원장에는 김경진 전 의원, 미래성장위원장은 고동진 의원이 담당을 합니다. 재선인 김예지 의원은 격차 해소위원장, 초선 김건 의원은 외교위원장, 직능위원장은 김소희 의원, 특보단장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신지호 전 의원이 맡습니다. 정무조정실장은 김근식 경남대 교수, 국민통합위원장은 김화진 당 전라남도당 위원장, 청년위원장은 진종호 의원이 각각 맡습니다. 이번 인선으로 그동안 친한계로 분류되어 온 의원들과 인사들이 거의 모두 캠프 전면에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A조 4명 토론회에서 안철수 의원하고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지 않았느냐? 그러자 김문수 후보가 탄핵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 역시 그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안철수,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무위원으로서 국민들께 사과를 했느냐? 반성과 사과가 없으면 결국 대선에서 필패할 가능성이 크다.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이 파면됐는데 반성과 사과가 없으니 민주당에서 우리를 계엄 옹호당이라고 밀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설득되고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왜 대통령이 계엄을 했겠느냐? 민주당이 30번에 걸친 줄탄핵을 했기 때문이다. 헌재 판결에 대해서도 물론 결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헌법재판소의 절차를 보면 많은 문제가 있었다. 저는 비상계엄을 옹호해 본 적도 없고 비상계엄에 찬성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AI는 잘 모르시죠?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 본인이 전문 지식이 더 월등하다. 이제 이런 뜻이겠죠. 김문수 후보가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챗 GPT도 쓰고 퍼플렉시티도 쓰고 다 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퍼플렉시티 쓰고 있습니다. 아주 유용한 AI 중에 하나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이제 나경원 의원도 그 경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인데 아주 인상적인 말을 해서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념이 밥이고 자유가 돈이다. 되게 이런 말 하면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이념이 밥이라니? 자유가 돈이라니? 나경원 의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이번 대선에서는 헌법 가치에 충실하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후보가 뽑혀야 하고 그게 바로 나경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장경제란 삼축 위에서 발전한 나라인데 이 시스템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덧붙여서 23년간 5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가진 정치력과 한반도 종전선언을 두 차례 막아낸 외교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후보를 겨냥을 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드럼통이 되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의 꿈을 실현해주는 드림통이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서고 있는 후보들 중에 유일하게 지금 상황이 이번 선거가 체제 전쟁이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그거를 유권자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순히 정권이 재창출되느냐 또는 정권이 교체되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가령 민주당 쪽 후보가 당선됐을 때 우리나라 체제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지금 민주당 후보의 그 배후에는 민주당 후보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북중러라고 하는 그쪽 체제의 그 세력들이 서 있는 것이다. 이쪽 국민의힘 쪽 후보가 서 있다면 단순히 국민의힘 후보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미일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서방 세계의 그 이념과 체제가 서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체제 전쟁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충청 권역 후보자 정견 발표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충청의 위대한 대한민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한 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결과로 증명해 보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청 권역에서도 역시 압도적인 표차로 이재명 후보가 1등을 차지를 했죠. 무려 88%로 압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냐면 가령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한국 사회는 어떻게 돼 있을까?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그동안 민주당이 밀어붙여온 법안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 독주로 밀어붙였던 법안 중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안이 41개나 되고요. 그중에 윤석열 대통령과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그래서 입법화되는 것을 저지한 법안이 40개입니다. 41개 중에 40개를 저지를 했습니다. 저지를 하지 않고 근데 통과가 된 것은 어, 전기 사용 요금에다가 TV 수신료를 합하는 통합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 그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을 보면은 예를 들면은 노란봉투법,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원천 봉쇄를 하는 그런 법안이 노란봉투법인데 거부권 행사가 되고 이제 부결이 됐는데 매우 중요한 법안입니다. 정말 통과돼서는 안 되는 그런 법안입니다. 이제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노조가 아무런 꺼리낌 없이 두려움 없이 이제 파업을 일삼게 되는 파업 조장법, 파업을 부추기는 그런 법입니다. 국회 증언 감정법, 국회가 요구하면 개인 정보나 영업 비밀이라도 제출을 해야만 되는 그런 법입니다. 상법 개정안, 회사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를 하는 이제 그런 법입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에서 35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법안입니다. 양곡관리법, 쌀값이 급격하게 하락할 때 국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으로 피해를 봐도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기업 경영의 자유를 유축하는데 또 다른 그 상법 개정안도 있죠. 기업 소송 부담이 확대되고 이제 국회 증언법은 영업비밀 이게 다 공개가 돼서 역시 기업 경영의 자유와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법안들입니다. 또 전 국민에게 25만 원 이거 뿌리는 현금 살포법 이건 예산이 13조 원이나 듭니다. 양곡법 시행 때는 쌀 매입비만 연 1조 원 이상 쏟아 부어야 되는 겁니다. 국가재정 건전성이 악화가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밀어붙이기는 안 된다. 민주당이 정말 정권을 잡게 되면은 독소 조항은 빼야 된다. 재검토해야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도 민주당은 뭐 반값 등록금 뭐 이런 거 대학에 반값 등록금 했다가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 때문에 나중에 흐지부지 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이 입법 독주로 밀어붙였던 이 법안 가령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실천한다.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중에 상당수는 아마 다시 밀어붙이고 민주당 정권은 뭐 거부권 행사 안 할 테니까 그때 나라 꼴이 어떻게 될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특검법 특검법이 11건이 통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해병대 특검법, 특검 5개가 동시에 가동될 수가 있습니다. 노란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등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일방 처리했다가 거부권 행사로 부결 폐기된 특검법안이 모두 11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검법이 또 발동이 되면은 아마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도 계속해서 시끄럽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가능성이 있고 그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그것이 곧
정치 보복, 그것도 아주 광범위한 정치 보복,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은 저리 가라 할 만큼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경선 후보는 당선이 되면 일단 용산 집무실을 쓰다가 나중에 청와대를 좀 보수를 해서 청와대로 옮기겠다. 지금 이렇게 또 TV 토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